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 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72페이지를 펴고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 필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어서 5단원,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 볼 거고요. 5단원 제목은 문화와 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자연과 윤리 단원, 우리 피터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이런 거 공부하고 또 홉스, 로크, 루소 해서 사회계약론 파트 공부하기 좀 힘들었죠.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좀 까다롭게 여기고 분량이 많아서 좀 늘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어요. 5단원의 문화와 윤리는 그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좀 덜 부담스럽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이어서 오늘은 문화 중에서도 예술 파트가 강조하는 미적 가치, 즉 미적 가치가 윤리적인 가치에 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신미주의와 그렇지 않다. 어떠한 예술 작품이든지 간에 윤리적인 규제, 윤리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예술보다는 도덕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도덕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윤리적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도덕주의. 이 두 가지 입장 간의 차이를 구분하면 오늘 수업의 목표는 다 달성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2페이지에 도덕주의랑 신미주의의 빈칸을 함께 채워볼 거고요. 이 빈칸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과서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 준비해두고 교과서도 같이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단원의 시작이라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도 뭐 미술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요 사진은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회화 작품이라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의 크리스 오필리라는 작가가 이렇게 콜라주 형식으로 좀 독창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표현했는데요.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왜 논란이 되었지 싶은데요.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성모 마리아를 구성하는 요 배경에 요런 형상들이 있죠. 그쵸? 요런 형상들이 코끼리 배설물과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게 포르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회화 작품이 처음 발표됐을 때 어떻게 신성한 성모 마리아를 코끼리 배설물, 즉 코끼리 똥과 포르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카톨릭계에서 굉장히 크게 이 작품을 반대하고, 이게 이제 미술관에 전시되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전시를 막 방해하고 전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막 요청하고 하기도 한 쟁점이 된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코끼리 배설물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진을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면서 얘기해주는 이유는 이 사진의 예술적인 가치, 그러니까 사진은 아름다우면 되고 독창적이면 되고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의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그게 예술이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따라서 이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이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술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신미주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반대 입장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독교에서 카톨릭에서 추앙받고 신격화하는 이 마리아 상을, 너무 존경의 대상인 마리아를 어떻게 이런 배설물로
격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냐? 이건 좀 선 넘었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런 친구들은 도덕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도덕주의랑 신미주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주의는 말 그대로 앞서고 있는 단어가 얘들아 도덕이야. 그래서 예술의 목적이라는 게 예술이 표현하는 내면 세계, 예술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교훈이나 본보기, 좋은 본보기, 훌륭한 성품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주의의 입장에서는 미술 작품이 예술이 표현하는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보다는 도덕적인 가치, 즉 도덕적인 가치 앞으로 쭉 나올 건데요. 선함, 좋음, 착함, 과 같은 윤리적인 평가와 도덕적인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술은 사회활동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고 사회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예술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 참여 예술론을 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가 입장에서는 예술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런 주제는 좀 민감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예술가가 이런 표현을 하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여타의 제약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도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 혹은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이 많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비판은 받아요. 네, 요런 도덕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플라톤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플라톤 언제 나왔는지 기억을 살짝 떠올려 보면 플라톤 직업윤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충격받았었는데 이때 왜 각자가 타고 태어난 성향에 따라서 철학자, 그러니까 왕, 통치자,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 방위자 계급,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 계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살짝 기억이 날랑말랑 할 것 같은데 자, 철학자는 지혜의 덕을 갖춰야 되고 방위자는 용기 있게 나라의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용기의 덕을 가져야 되고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 이 생산자 계급은 절제의 덕을 갖춰야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각 계급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고 이 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각자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춘 정의로운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 직업윤리 했었습니다. 자, 그때 그 플라톤이 다시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요. 네, 이때 여러분들이 충격받았던 내용. 자, 통치자인 왕은 사유재산을 못 가진다고 했었죠. 재산도 못 가지고 가족도 못 가지고 했던 왕, 불쌍한 왕. 자, 플라톤은 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냐면 원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아 있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아 있다. 여기서 얘들아 플라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좋은 성품을 닮아 있는 좋은 예쁜 것, 좋은 리듬, 조화로운 음악 이런 좋은 성품을 닮아 있는 예술 작품을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술 작품을 노출시켜주면 사람의 좋은 성품을 자꾸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가랑비에 이제 옷 젖는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노출시켜주면 아마도 이 좋은 성품을 닮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좋은 성품을 닮은 좋은 예술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가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좋은 리듬, 좋은 예술 작품이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하는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예절을 표현하냐, 용감한 덕성을 표현하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죠. 플라톤 도덕주의 맞고요. 자, 플라톤이 조금 여러 가지 말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좋은 예술이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한테 좋은 예술은 뭐 이런 거지.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 좋은 성품 등을 나타내는 예술이기도 하고요.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개념일 거예요. 좋은 예술은 이데아를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자, 이데아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데아, 이렇게 볼게요.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거야. 자, 이데아는 무엇 그 자체라고도 불리고요. 이데아는 본질이에요. 우리 붕어빵에서 밀가루가 본질이야. 팥이 앙꼬가 본질이야. 자, 앙꼬가 본질이죠. 붕어빵 살 때 앙꼬 빠져있으면, 내용물, 팥 빠져있으면 우리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붕어빵 이거 불량이에요 하서 하나 더 달라고 막 좀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 본질. 어떤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물질을 그것이게끔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격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뭉개져서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색깔로 적어볼게요. 자, 이데아는 그러니까 무엇 그 자체, 완전한 것, 본질, 가장 훌륭한 것, 가장 표본이 되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플라톤한테 이데아는 하나의 완전한 기준이야, 기준. 자, 이 완전한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려 노력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준인 이데아에 가까울수록 이데아를 잘 모방할수록 좋은 예술인 거야. 그럼 이데아, 기준은 여기 있는데 기준과 멀리 떨어진 예술이 있다고 얘들아 생각해봐. 이데아가 완전한 거랬잖아. 이데아가 본질 그 자체랬잖아. 그럼 이데아와 멀리 떨어진 예술은 좋은 예술일까요? 안 좋은 예술일까요? 네, 안 좋은 예술이죠. 그래서 이데아를 기준으로 요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서 이데아랑 한참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술은 질 떨어지는 안 좋은 예술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뭘 기준으로 하냐, 바로 요 이데아를 기준으로 좋은 예술과 그렇지 않은 예술을 구분하고요. 원문에서도 여기 위에 우리 나쁜 리듬 요 글에서 읽은 것처럼 좋은 예술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했잖아. 요 두 가지를 구분해. 그리고 이 좋은 예술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고 이 나쁜 질 떨어지는 예술은 사람들이 잘 못 보도록 누가 관리할까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플라톤에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기준으로 좋은 예술과 그렇지 못한 안 좋은 예술을 구분하고요. 이 구분을 국가가 검열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술가 입장에서 아마 또 플라톤은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는 안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도덕주의 요 정도 하고요. 도덕주의랑 좀 반대되는, 좀 다른 입장이죠. 신미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주의는 예술가의 입장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신미주의에서 추구하는 예술의 목적은 얘들아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다? 미적 가치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이야. 아름다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럼 아름다움이 최고야. 이 엄지척이죠? 아름다움의 가치를 표현했어. 그럼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술이라는 건 원래 아름다움의 가치를 표현하는 영역이야. 그 이외에 뭐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다거나 윤리적인 평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윤리적인 평가, 윤리적인 규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내면의 자유로움, 이 자유로움을 다양한 형식으로 그냥 표현할 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알아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거야. 우리 영역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고요. 예술은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돼 라는 순수 예술론을 지지합니다. 자, 순수 예술론을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해서 오직 예술만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신미주의가 당면하는 비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사실은 얘들아, 그래. 예술이 현실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 인정하잖아. 좋은 예술이 현실에 미치는 좋은 영향.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하루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울하고 울적했던 기분이 나아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예술과 현실을 정말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 그쵸? 우리 현실에서 힘들 때 막 영화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예술이 정말 도덕과 상관없는 분리된 영역이냐. 예술도 사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예술가들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자, 신미주의의 대표자를 한번 볼 건데요. 신미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대표자도 와일드라는 예술가였고 뉘앙스부터가 완전 달라요. 플라톤이랑. 자, 비평가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양역이 다르다. 분리된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끝장이다.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예술의 영역은 도덕과 다르다. 예술은 뭐만 신경 쓰면 되냐? 아름답고 불멸하며 끝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돼 있다. 이 예술은 미적 가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도덕과 다른 영역이다. 도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유명한 와일드의 주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했고요. 우리 교과서로 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밑줄 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우리 교과서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50페이지고요. 150페이지의 5단원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단원입니다. 자, 넘어와서 중요한 부분 같이 보면서 우리 복습을 좀 해볼게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 그리고 윤리적 선. 아까 선생님 필기했죠. 좋음, 착함, 나쁨, 선함 등의 가치를 신경 쓰는 추구하는 윤리.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떤 관계가 있냐. 와일드 바로 나왔어요.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자. 자, 아름다운 예술에서 미적 가치를 찾는 자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작품에 무릇 예술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라는 평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와일드. 아무래도 와일드는 신미주의에 가까운 사람일 거고요. 플라톤 나왔어요. 우리가 봤던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이네요.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것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찾고 좋은 예술 작품, 이데아를 표현하는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예술 작품을 자꾸 보여주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런 유덕한 품성을 따라하게 된대요. 예술이 이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술을 잘 관리해야 돼. 누가? 국가가 라고 말하는 플라톤, 도덕주의겠죠. 네, 심미주의, 도덕주의 또 다른 설명 한번 볼까요? 와일드는 예술과 윤리를 별개의 영역으로 본다. 분리되고 독립된 영역으로 본 반면 플라톤은 예술이 윤리에 기여해야 한다. 즉 예술이라는 것의 가치는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느냐가 예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되게 윤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죠. 사상가죠. 넘겨볼게요. 151페이지에 예술과 윤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와 도덕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지상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의 관련성을 낮게 본다. 그러니까 예술지상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미적 가치야. 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돼. 예술적인 가치는 예술가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고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예술가가 윤리적인 기준, 관습, 전통 이런 것들과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할 거고요. 반면 도덕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연결된 걸로 본다. 어떻게 연결돼 있냐? 쉽게 말해서 얘들아, 예술이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떤?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 모범, 예시를 보여주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술의 사회성,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거 강조하고요. 예술은 사회의 도덕적인 성숙, 사회를 한층 더, 인간을 한층 더 좋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해가 도덕주의예요. 자, 이 밑에 예술지상주의와 도덕주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술지상주의는 예술이 도덕의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미안해요. 예술은 도덕의 눈치를 안 보지, 그치?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라는 비판. 도덕주의는 오히려 예술이 도덕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비판.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순수 예술론과 참여 예술론이 있는데요. 요거 위에 도덕주의, 심미주의랑 연결되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52페이지로 넘어서서 요 부분은 사상가들이 좀 나와요. 공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프린트에는 공자 말고 좀 추가해서 사상가 몇 명을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